안녕하십니까. 상한문의 문주입니다. 오늘 6월 4일 화요일입니다. 아, 내일 미션 종목들 공부하도록 해봅시다. 어제 나왔던 오늘 미션 종목들 간단하게 복귀해 보겠습니다. 어제 공부한 내용은 각각의 두 개의 테마 중에서 각각의 테마가 각각의 테마 관계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시장이 오늘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미션 종목으로는 어제 대지열병 관련주 체시스 이글벳을 두고 그에 도전하는 백강 소재 그룹을 보고 그런 식으로 봤을 때 과연 똑같은 테마 중에서도 과연 어떤 종목이 어떠한 모습으로 서로 간의 상관관계가 있을까? 그리고 유진 스펙 4호와 하나 에이스 스펙 3호를 두고 그룹군을 두고 반란을 일으키는 새로운 종목이 과연 기존의 종목들과 같이 동반 상승을 하든지 동반 하락을 하든지 아니면 반란을 일으켜서 형을 치고 올라가든지 어떠한 모습으로 변할까라는 것을 이제 공부하자는 의미였죠. 이러한 유형의 테마 대 테마 매매법은 향후에도 여러분들이 많이 보게 될 텐데 많은 경우의 수들을 가지고 많이 수련을 해야 합니다. 한두 번 했다고 해서 될 리는 아니겠죠. 자, 백강 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제 이글벳 쪽을 두고 백강은 시간 내에서 상한가를 갔죠. 그래서 이글벳은 어제 상한가를 가주지를 못했죠. 상한가를 가주지 못해서 안 났고 크게 줄 상황이 아닐 것이다. 그러면 백광은 시간 내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아침에 시가를 높여줄 텐데 그 상태로 과연 이글벳 쪽 애들을 완전히 짓누르고 올라갔을까 말입니다. 시가가 17% 나왔단 말이죠. 백각은. 자, 그런데 이글벳 쪽은 시가가 플러스 0.8% 역시 예상한 대로 낮게나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전체적인 내용의 수익적인 면으로 볼 때는 백강보다는 이글벳이 훨씬 수익을 버는 폭으로 볼 때는 훨씬 이글벳이 나았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백강은 17% 뛰어서 상한가로 안착을 못하면 먹을 게 없는 그런 구조였고 상한가도 가지는 못했죠. 28%밖에 못 갔으니까 구조였고 그래 기껏 만일에 시가를 공략했다고 하더라도 17%에 기껏해야 한 10%도 못 먹죠. 한 8%나 이렇게 먹었겠네요. 그런 구조밖에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글백 같은 경우에는 시가는 안 좋았지만은 흐름을 유심히 보고 공략을 했다면 훨씬 많은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였죠. 저가가 마이너스 3.9%, 고가가 플러스 21%니까 거의 이 캔들이 25% 캔들 아닙니까? 먹을 게 많았죠. 그럼 언제 이것을 먹을 거라고 알고 들어가느냐 말이죠. 그것은 상대성 있는 백강 수재를 두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죠. 자, 그러면 언제 백강이 약하다고 느껴졌을 때, 강하다고 느껴졌을 때는 이글벳을 들어갈 수가 없죠. 자, 그러면 백강이 강하다고 모습을 보일 때가 언제입니까? 역시 아침이죠. 17불에 시가 출발을 해가지고 출발을 28%까지 여기까지 간 때가 시간이 불과 얼마 걸리지는 않았죠. 한 10분이나 여기가 30분이니까 15분 그 정도 걸렸겠죠. 걸리고 다시 죽기까지가 9시 30분까지 왔다고 보면 되겠네. 그죠? 자, 그럼 이 시점에서 왔다가 더 상승을 못하고 실망 매물이 쏟아지죠. 예. 오늘 우리 팀은 오늘 이것을 공략을 했습니다. 우리는 상가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공략을 해갖고 뭐 기록은 10%에서 11%
10%, 11%까지 갔는데 뭐 정리는 했습니다만은 상한가 가주는 가주지도 못했죠. 하지만 가장 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이 시점 10시에서 10시 반 사이 10시 한 15분이나 20분 됐겠네요. 자 그러면 이글벳은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 봅시다. 자 이것이 이글벳 모습입니다. 여기 시간을 보시면 10시 10분 가량 10시에서 11시 사이에 한 10시 반 정도 되겠네요. 그 시점부터 이제 반등을 셌을까요? 역시 백강 소재 이해가 된다 이 말입니다. 즉 반란을 일으킨 백강 소재 쪽이 힘이 약하다고 판단이 들었으므로 왜냐하면 상한가도 못 가고 오늘 세웠던 시가도 못 지키고 여기 13, 14%까지 빠졌으니까요. 12%까지. 그러니까 이글벳 쪽으로 봤을 때는 약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상승을 그래서 향후에도 이러한 흐름을 볼 때는 반드시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번 테마 공부는 아침에 부탁 띄고 뛰어드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충분히 보고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런 상관관계를 잘 알았다면 충분히 이글벳을 공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는 좋다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도 만일에 반란을 일으키는 반란주가 있다면 그 반란주가 힘이 센 것인가 나쁜 것인가 따라서 기존의 대장주가 모습을 달리한다는 것 그런 것만 잘 기억을 하면 매매하기 좋겠죠. 그럼 백강소 만일에 그런 상황을 정확하게 알았다면 오늘 백강 소재를 가만히 놔두고 보겠죠. 어차피 이글벳은 시가가 낮게 출발이 됐으니까 크게 반등을 줄 시점은 아니니까 좀 보고 있어도 되고 과연 이놈이 오늘 득세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보면 되죠. 오늘 상한가로 들어갔다면 이글벳은 오늘 저런 파동을 내주지는 못했습니다. 상한가를 못 들어가고 다시 미끄러지는 그리고 저점을 아주 많이 내려와 주는 28%까지 갔다가 12, 3%까지 내려왔으니까 많이 미끄러졌죠. 그 지점이 되자 이글벳은 다시 반등을 주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런 상관관계를 향후에 여러분들이 많이 볼 겁니다. 또 많이 매매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만일 오늘 백강 소재로서는 좀 운빨이 없는 날이었죠. 왜냐하면 너무 시가를 백강수의 단점은 오늘 시가를 너무 높게 띄었다는 겁니다. 한 10%대나 9%대 시간의 단가 비슷하게 띄었다면 이놈은 오늘 상한가를 갔겠죠. 너무 과하게 몰렸죠. 17%면 그러니까 전혀 시가가 높지 않은 다른 종목들이 시장을 선점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백강으로서는 좀 아쉬운 하루였다. 시멘트 쪽 애들이 오늘 또 갑자기 득세를 할 줄은 사실은 판단을 하기 좀 어려웠죠. 자, 진바이오텍도 시가 플러스 5% 출발해가지고 보면 그날 운빨이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공부를 했던 스펙주 관련주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였을까? 우리가 거기서 배울 줄 뭐였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스펙주 관련주는 유진 스펙 4호와 일단 하나 AS 스펙 3호를 두 개를 같이 딱 놓고 보면 되겠죠. 그 두 개가 서로 간에 딱 상대성 종목이니까요. 같은 테마인데 말입니다. 같은 테마 맞습니다. 스펙주 대질병주 같은 테마 맞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자리 다툼이 심할 수밖에 없는 게 정확한 대장주가 없기 때문입니다. 스펙주는 대장주라는 자체가 없죠. 스펙주는 대장주라는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글벳 같이 뭐 대지혈병주 같이 뭐 이글벳 같이 이게 뭐 좀 약간 대장주 성격을 띈 종목이 완전한 대장주는 아니죠. 이글벳도 대장주 성격을 띄었을 뿐이죠. 통계적 속성에 의해서. 그래서 대장주라고 일단은 잡아는 놓고 두 개를 비교를 해서 매매를 할 때는 항시 두 개의 흐름을 보고 간단하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즉 같이 가는
같이 가느냐. 그러면 앞에 대장은 죽고 뒤에 반란군은 올라가느냐. 그럼 둘 다 같이 내려가 버리느냐. 그런 관점, 한 세 가지 관점을 보면 되겠죠. 예를 들면 같이 올라갈 때는 이 대장주 자체가 힘이 좋아야 되죠. 앞에 대장주가. 그러면 같이 끌려서 올라가는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장주도 내려오고 반란군이 올라가는 경우는, 그런 경우는 서로가 미비한 교차점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18%대에 만일에 출발을 했다. 18% 출발해가지고 상승을 못하고 내려온다. 근데 이쪽에서 다른 반란군은 한 5%대나 출발했다. 이 정도 돼서 출발했다. 얘는 18% 출발했고, 그럼 얘는 18% 출발해서 한 20% 찍어주고 계속 내려온다. 17, 16, 15, 10 이 정도 내려오는데, 반란군은 앞에 대장주가 힘이 세니까 눈치만 5% 정도 돼서 눈치 보고 있다가 슬슬 내려오니까 이놈은 슬슬 올라갑니다. 그리 되면서 서로가 현재가가 교차가 되는 지점이 딱 오죠. 만일 10%대라면 이놈은 10%대를 깨고 내려오고 이놈은 5%에서 10%대를 치고 올라가는 그런 교차되는 지점이, 교차점이 반드시 나옵니다. 이렇게 그 교차점을, 그것이 가장 맥점이니까요. 그래서 보고 있어야 되죠. 항시 두 개의 흐름을. 자,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관점으로 경우의 수를 가지고 스펙들의 흐름을 보면, 자, 오늘 유진 스펙 사원은 18.8%를 띄워가지고 그것이 거의 고점이었습니다. 18% 한 23%, 한 5% 뛰기 수익도 못 주고 5% 뛰기 수익도 못 주고 겨우 한 4%나 줬겠네요. 주고 하락을. 하나 에이스는 상승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얘가 하락을 하면. 근데 하나 에이스도 역시도 시가가 13%를 뛰었단 말입니다. 13%를. 그래가지고 18%까지 올라갔죠. 여기까지가. 자, 그런데 이걸 가만히 보면 두 개의 캔들의 모습이 똑같죠. 똑같단 말입니다. 틱 차트를 보면 이것이 하나 에이스 스펙 3호입니다. 13% 출발해서 18%. 이놈도 역시 기껏해야 5%밖에 못 줬고, 유진 스펙도 보면 출발해서 기껏 5%밖에 못 줬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둘이 같이 논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 가지, 아까 우리가 생각했던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중에서 반란군이 아니고 이제 하나 에이스는 추종군이 돼버린 거죠. 추종군이. 추종자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는 가지를 못하게 되어 있는 구조죠. 아, 이놈은 같이 움직이는구나. 유진 스펙이 18% 25%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이놈도 같이 올라가 주는데 똑같이 내려오네. 그럼 얘는 추종꾼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추종하는 형식으로, 성격으로 얘가 바뀌어 버렸다면 반란군의 자격이 없다. 반란군의 자격이 없다. 적어도 유진 스펙 사호가 18% 뛰어가지고 20% 25%까지 갖다 치자. 그럼 얘는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유진과 반대로 갔어야 되죠. 즉 시가를 13% 뛰어가지고 유진이 올라갈 때는 지는 내려와 있어야 이놈은 완전히 반란군의 모습을 갖춘 거란 말입니다. 앞에 대장주가 올라가는데 이놈도 같이 따라서 올라간다. 이러면 추종주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은 여러분들이 항시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의 매매에 항시 접목을 시키고 또 고민하고 연구하는 그런 수련을 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도 뭐 종목보다는 또 공부하는 이야기가 많이 하죠.
우리 강좌를 들으시는 분들은 대체로 두 부류로 나누시는 것 같은데, 하나는 수익의 목표로 하시는 분도 있고, 하나는 또 나름대로 순수하게 공부 위주로 또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그룹들은 뭐 공부도 공부지만 또 이왕이면 수익도 나면 좋겠다는 그런 분도 있고, 뭐 다양한 분들이 보시는 것 같은데, 수익을 위주로 보시는 분들을 보면 좀 답답하고 귀찮죠.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내일 뭐 잘 갈 건가 그건 하나 뽑아 주시오, 뭐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공부하는 강좌입니다. 공부하는 강좌. 단 될 수 있으면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을 가지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수익을 위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맞아 떨어질 뿐이지요. 근데 우리 뭐 상한문이 하는 것 자체가 계속 중심 종목을 가지고 공부를 뭐 매매도 하고 그러니까 공부도 그런 거 가지고 공부를 할 수밖에 없지요. 저도 뭐 저기 3개월 동안 매집해서 뭐 6개월 뒤에 대박 난다는 그런 매집 종목 같은 거 저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참 편할 것 같은데 말이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는 뭐 강좌니까 내일 모레 주축이 하루가 빠지니까 내일 매매는 참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루를 쉬더라도 즉 내일 매매의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항시 앞으로도 잘 기억을 합니다. 이빨 빠진 날에 휴일 전날에 매매 마인드는 종목 선정은 그 휴일을 이길 수 있는, 즉 하루를 돈을 묵혀 둘 만한 가치가 있는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종목에 우선적으로 뽑는다. 보통 사람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를 쉰다는 것은 하루를 묵혀두고 있는 걸 잘 안 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밤사이 무슨 일이 벌어질 줄 알아서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물론 이제 우리 같이 단기 스타일은 그렇지만은 뭐 중기 스타일로 뭐 이렇게 한 사람들은 우리하고는 또 틀리죠. 예. 하지만 잘 안 묵혀두려고 그러죠. 밤사이 무슨 일이 있을 줄 알았어. 그래서 휴일이 있는 내일이 휴일이다. 그러면 휴일 전날은 대부분 다 보면 먹고 올라가서 쭉 올라가서 뭐 갈 것 같은데 보면 택 팔아 먹습니다. 밑에서 쭉 올라와 가지고 막 하늘을 갈듯이 용수술 쭉 치되 택 팔아 먹습니다. 왜? 내일까지 안 가져갈 거거든. 만일에 내일 휴일이 없던 이 종목 그 기세가 내일 또 살아나는데 내일 노는데 그냥 오늘 팔아먹고 집에 가서 저녁에 소고기는 먹자. 또 모레 내일 쉬고 모레 또 하면 되지. 그게 맞거든요. 근데 급등주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또 보실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설령 내일 팔아먹더라도 적어도 강하게 몰릴 수 있는 좀 군집성이 있는 그런 종목 위주로 선정을 하는 게 좋겠죠. 앞으로 여러분들 공부에 또 수련하실 때 이런 점을 잘 가미를 해서 연구를 하고 종목에 대한 선정에 연구를 하고 또 분석을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대부분 다른 사람들이 뽑는 뭐 여러 가지 기본 뭐 종목 선정을 보면 뭐 그날의 강세 종목들 뭐 그리고 뭐 수급 종목들 뭐 외인 기간 뭐
그런 종목들, 뭐 낙폭 과대 종목들,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을 보고 뭐 이렇게 뽑는데, 방금 저와 같이 이런 방식의 개념을 잘 이해를 하시고 그것을 종목 선정하는데 같이 접목을 시켜보면 훨씬 더 단단한 어, 종목들이 선택이 될 겁니다. 물론 꾸준히 하셔야 되겠죠. 내일 미션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한 관점으로 볼 때, 자, 언제 나는 좀 이놈의 강좌를 좀 시간을 짧게 할까요? 자, 내일 모레가 이빨이 빠진 날인데 마침 내일 시장에 이벤트 종목이 있다면 항시 이런 이벤트 종목은 항시 잘 챙겨야 한다. 더욱 더 챙겨야 한다. 왜? 모레가 쉬는 날이면 내일은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매매를 간결하게 마치려고 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참 많기 때문에 잡다운 매매를 잘못하면 내일 같은 날은 많이 다치거든요. 즉, 내일도 가겠다 싶은 종목은 도리어 꼬꾸라지고, 이거 팔고 나니까 또 올라가고, 이러한 경우를 많이 느끼는 것이 휴일의 전날입니다. 그런데 이벤트 종목은 신선하죠. 새로운 사교계의 얼굴을 내미는 새로운 얼굴이기 때문에 신선하기 때문에 때를 많이 안 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 종목이 휴일 앞날에 있으면 더 잘 챙겨야 된다. 기억을 잘 해놓습니다. 예를 들면 비근한 예를 보면 지금 보고 있는 유진스펙 4호 이 차트도 그랬지 않습니까? 이놈이 언제 상한가를 갔습니까? 금요일에 상장했지 않습니까? 근데 몇 분 만에 상한가 갔습니까? 얼마 걸리지도 않았죠. 아침에 매매를 간결해 이것으로 난 승부를 보겠다 하는 사람들이 확 매기가 몰리니까 빨리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손 들고 쉰다는 거죠. 그날 하루 종일 이제 그 시간 지나고 난 나머지 시간 동안 매매한다고 있었던 애들은 결코 좋은 수익은 없었겠죠. 그건 당연지사니까요. 그래서 이런 이벤트 종목은 더욱더 챙겨야 된다. 자, 그럼 내일 이벤트 종목 뭐 있겠습니까? 자, 신규 상장주가 있겠죠. 자, 이 종목은 당연히 봐줘야 되겠죠. 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요건 때문이라도 더욱더 봐줘야 되겠죠. 더욱더. 마이크로 디지털은 어찌 보면 만일에 내일 모레 쉬는 날이 아니면 내일 뭐 그냥 그렇고 그런 모습으로 끝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레 쉰다는 게 어쩌면 이 종목에 있어서는 어찌 보면 덕이 될 수도 있다. 덕이 될 수도 있다. 뭐 일단 제 개인적인 판단은 그렇습니다만은 뭐 저도 뭐 신이 아니니까 뚜껑 열어봐야 되겠죠. 일단 가격이 마이크로는 뭐 일단 밴드 상단으로 뭐 결정이 났다는 것은 뭐 기관 투자자들은 많이 관심을 받았다는 뜻이겠죠. 뭐 그러면 뭐 회사는 그리 나쁜 회사는 아니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야 되겠죠. 나중에 이 회사가 뭐 열심히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잘 되면 좋은 일이겠죠. 뭐 그런 마인드로 보고 우리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야 되겠죠. 지금 락업 비중이 걸린 것이 한 63% 정도, 230만 주 정도 지금 락업 비중이 걸리고 있다는 것은 뭐 그리 나쁜 편은 아니네요. 그것도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트레이딩 장점으로 볼 때는 유통 물량이 좀 작다는 것은 상당히 트레이딩 장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유통 물량이 너무 많은 것은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유통 물량이 작다는 상당히 수급적으로 다툼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술 성장 기업 상장 특례로 이제 상장 진행한 종목들은 아직까지 정확한 이 회사의 뭐 정확한 어떤 뭐 실적이나 뭐 이런 것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어떤 기업 가치를 논하기에는 아직은 멀었죠. 당연히 앞으로 이 회사가 성장을 하면 미래에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냥 미래 손익을 추정액으로 만든 것입니다. 평가액이라는 것이. 근데 그런 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뭐 그냥 편안하게 이런 스타일은 그냥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그냥 다른 종목에 비해서 수급이 좀 작고 유통 물량이 적고 기관들은 좀 뭐 그래도 선호도를 많이 줬다 하는 일은 뭐 그렇다고 뭐 아주 뭐 막대 먹은 일을 하는 그런 회사는 아니다. 근데 조금 마음에 걸리는 것은 요 근래에 바이오 쪽 흐름이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좀 그런 것이 좀 마음에 걸린다. 뭐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되죠. 중요한 것은 당일날의 모습입니다. 신규 상장주는 당일날의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급변을 합니다. 많이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내일 봐줘야 되겠죠. 그나저나 신규 상장주는 이벤트 종목은 더욱더 챙겨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럼 봐줘야겠죠. 예, 봐주고. 자, 뭐 돼지 열병주도 또 봐줘야 될 거 아닙니까? 돼지 열병주도 봐줘야 되는데 지금 뭐 고려시멘트나 진바이오텍이 내일 상한가로 가 있는데 뭐 그놈을 또 공략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죠. 부담스럽다. 그러면 차라리 뭐 내일 한번 해볼 거라고 준비하고 머리에 띠 두르고 준비하고 있는 코미팜을 한번 보자. 지금 현재로서는 생석회 재료를 가진 뭐 일병주들이 뭐 시장을 뭐 많이 장을 하고 있지만은 코미팜은 약간 그보단 재료는 약간 다른 재료죠. 그래서 그러면 뭐 코미팜 한번 보자. 이렇게 또 한 종목 딱 고르고 많이 고를 필요가 없죠. 그래 놓고 뭐 이제 어떻게 한다? 그 앞에 고려나 뭐 진바이오나 뭐 이글들 뭐 이놈들 움직이는 거 보면서 코미팜을 같이 거래를 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다른 종목군에 비해서는 많이 지금은 큰 성장세를 이룬 건 아니니까 말이죠. 그럼 뭐 이렇게 한번 보고 자 다음은 이상 종목들도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종목들은 위험성을 감수를 하고도 봐줘야 됩니다. 기술주는 위험성을 감수해야 됩니다. 하지만 기술주가 당일날 새로운 이슈나 새로운 수급을 동반하면 아주 강력한 급등주가 된다. 그래서 이 기술주는 계속 봐줘야 된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자, 그러면 기술주로 현재로 볼 수 있는 종목은 뭐가 있겠습니까? 자, 유진스펙 4호 정도. 4호와 DB금융도 같이 봐줘야 되죠. 왜냐면 이 둘이는 같은 개념으로 봐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진스펙을 뭐 봐주되 DB도 봐줘야 돼요. 유진은 지금 시간외를 보면 내일은 뭐 거의 한가 갈 분위기 아닙니까? 마이너스 9.3% 시간에서 한가 갈 분위기죠. 저렇게 변동성이 있는 종목이 돼야 돈이 됩니다. 그래서 기술주는 변동성이 없으면 아무런 힘을 못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주는 항시 변동성이 큰 종목을 고르고
그리고 좀 정시를 끌어당길 수 있는 좀 이렇게 장악력이 있는 이런 종목들을 하는 게 좋죠. 그 장악력은 예를 들면 지금 뭐 유진수 팩은 지금 보시다시피 다 이미 검증을 했죠. 상한가를 두 번이나 쳤으니까. 뭐 이날도 뭐 상한가가 못 갔지만 25%가 갔으니까 뭐 상한가를 치더라도 시장의 장악력은 검증이 됐죠. 그럼 될 수 있으면 진앙을 반등이 일어났을 때 장악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보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그런 장악 쪽으로 볼 때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루를 묵혀둬도 한번 볼만한 종목, 앞으로의 기대감이 있는 종목, 뭐 이런 종목으로 볼 때는 지금 내일은 이 세 종류 신규주와 대질 비수점 봐도 사실은 매매가 빡빡할 겁니다. 빡빡할 건데 이 종목은 그냥 내일 좀 강한 마인드로는 하지 마시고 재료주는 너무 재료에 민감하게 달라붙으면 안 됩니다. 재료는 시장이 받아주지가 않으면 재료주는 시장이 받아주질 않으면 멍텅구리다. 제 말이 좀 우습겠지만은 그냥 이렇게 이해하면 참 더 편합니다. 그러면 뭐 오늘 뭐 재료 나온 거로나 해봤자 뭐 분쟁 이슈가 나온 한진칼, 그리고 그와 같이 더불어서 볼 수 있는 대한항공우, 뭐 이렇게 재료주는 보면 되겠죠. 다른 거는 뭐 왜냐하면 다른 재료주도 있지만 어떤 기반에 의해서 즉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종목, 다른 재료주도 있지만 이왕이면 얘들은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를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느꼈죠. 힘이 있다는 건 아니까 봐주면 되겠죠. 일단 한진간 우를 먼저 보고 뭐 이놈이 정말 대단하게 모습을 나타내면 뭐 이놈도 같이 보면 되겠죠. 똑같습니다. 이놈 똑같죠. 제가 항시 1등과 2등을 항시 붙여 놓습니다. 항시 1등과 2등. 그렇기 때문에 항시 그 의미는 여러분도 잘 알 겁니다. 즉 이 섹터들 중에서 살아나는 섹터가 있을 것이고 죽는 섹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살아난 섹터에는 반드시 어느 한 종목이 탁 튀어주면 그 뒤를 받쳐주는 종목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두 개를 빨리 체크를 해서 매매에 임하면 훨씬 차라리 앞에 먼저 얼굴을 보인 종목보다 뒤에 따라다니는 종목이 더 큰 수익을 줄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한진칼 우라가 뭐 재료가 있어서 내일 딱 봤다, 항공우하고 같이 나왔는데 한진칼 우는 시가가 10% 출발해서 한 20%밖에 못 갔단 말이죠. 20% 정도 갔다. 대한항공우는 시가가 보합이다. 보합으로 출발했다. 근데 한진칼 우가 막 가니까 대한항공우도 하면서 따라갔다. 근데 지도 따라가니까 지도 20%까지 가더라. 먹는 포는 혹시 밑에 내도 더 먹을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 해서 항시 한 종목을 보는 것보다는 그와 연계된 관련주를 꼭 같이 본다.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종목도 줄시 반드시 주도주 하나만 뽑지 말고 그와 연계된 후발 종목 하나 정도는 꼭 같이 챙긴다. 왜 이래야 되지는 이제 좀 아시겠죠? 의외에 짝짓기 매매를 하면 큰 수익을 줄 수가 있다. 자, 공부는 하루 이틀 한다고 하면 될 일도 아니지만
뭐 많은 시간이 걸리고 열정이 필요하지만 공부를 해 나가는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하냐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상황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하는 방식이 다 옳다는 건 아닙니다. 저 역시도 지금도 매일매일 공부를 하고 뭐 이 늦은 시간까지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도 하고 나면 또 제가 할 공부 또 뽑고 오늘 제가 한 트레이딩 중에서 무엇이 안 좋았는지 또 복귀합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됐는지 이유를 전체적인 시장 상황과 그때의 나의 상황과 여러 가지를 또 모니터링 합니다. 그래서 또 수정 보완을 또 합니다. 이 수정 보완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해 나가야 합니다. 왜냐면 잘못된 버릇은 하루아침에 절대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즉 약간의 시간을 들여서 꾸준하게 주춧돌로 하나씩 쌓아가면서 고쳐 나가야지. 난 내일부터 담배 다 끊을 거야. 그래서 담배를 다 끊으면 좋겠지만 참 어렵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자꾸 담배 양을 줄이고 이렇게 해 나가면서 담배를 끊는 방식이 좋듯이 자기의 잘못된 매매 방법도 하루아침에 고쳐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매일 수정 보완을 거치는 복귀를 하면서 수정 보완을 거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더 예전의 나쁜 버릇과 멀어집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트레이딩이 향후에 매우 견조하게 성장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틀을 만드는데 크게 한 몫을 합니다. 잘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빨리 캐치를 해서 그것만 수정 보완만 하자. 그게 더 좋다. 자, 내일은 수요일입니다. 자, 그 다음 날은 하루 이빨이 빠지죠. 그럼 내일은 매매를 간결하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인드를 아침에 딱 컴퓨터 앞에 앉으면 또 폰을 보면 생각을 먼저 하고 오늘은 휘말리면 안 된다. 오전장에 마무리 짓자. 제 말 뜻 아시겠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자, 내일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시장이 흘러가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하루 전부도 모두들 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저도 좀 쉬어볼까요 이제. 자, 내일 화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 상황문의 문제였습니다.